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황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급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막 오늘 장을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막 오늘 장을 마쳤습니다. 자, 이제 마감 지수가 떴는데요. 자, 어느 정도로 하락 마감을 했는지 살펴보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6.6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1871.19로 장을 마쳤고요. 그나마 최대 낙폭에서는 조금 벗어나서요. 1% 미만의 하락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수급적인 면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꽤나 많이 팔았었는데요. 결국 1250억 원어치의 순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코스닥입니다. 7포인트가 빠졌죠. 1.31%가 빠졌습니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그래도 쌍끌이 매수세를 해준 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이 이렇게 많이 빠졌네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제, 오늘 이거 앞으로도 계속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부에서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여러분께 잘 들으시고 시장에 대한 판단을 정확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메리츠증권증권 투자전략팀의 김중원 팀장님을 연결해서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전략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정리부터 듣겠습니다. 네,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 공개를 앞두고 S&P 500 지수는 소폭 상승, 다우산업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다만 최근에 급등했던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는 전일에 이어서 아시아 외환위기 가능성으로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보험, 운송장비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한 반면 의료적 및 전기가스, 화학 업종이 상대적으로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내일장도 오늘 같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지는 않을까 염려가 듭니다. 어제 방송에서도 그 전일 장에 대한 지속 여부를 말했었는데 오늘 딱 들어맞았었거든요. 불운하게도. 내일은 어떨까요? 당분간 금융시장의 불안에 따른 조정 가능성, 그건 열려 있다고 보지만, 다만 지금 부각되고 있는 아시아 외환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좀 지수 조정은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금주 들어서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이제 외환 위기 가능성이 부각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부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코스피도 더불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아시아 외환 위기가 부각되는 이유는 최근 그 미국 국채금리 급등의 이유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연초 대비 미국 국채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1%포인트 급등하다 보니까
글로벌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신흥국 대비 오히려 미국 국채 금리의 투자 매력이, 국채 시장의 투자 매력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시아 신흥국에서 자금이 유출되고 미국 등 국채 금리로 이제 유입되는 상황인데, 이러한 그 신흥국의 자금 유출이 두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좀 진행되지는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은 좀 제한적일 걸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한 2.84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조정이 지속돼도 국채금리가 한 2.8에 3.0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미 연준 또한 3.0 이상의 국채금리는 용인하지 않을 걸로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미국 국채금리의 투자 매력은 크게 높지 않을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 아시안 금융위기, 즉 1997년의 상황을 보면 당시는 이제 달러와 강세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환 위기가 이제 크게 이제 발생되었는데, 그때와 달리 지금은 달러가 오히려 좀 약세 구간이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단순히 채권 금리보다는 이제 달러와 방향 또한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약세 기간에 외환 위기가 이렇게 크게 부각되면서 현실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한국의 그 아시아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이제 경상주지의 흑자 지속 그리고 재정 건전성 등이 이후에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수 조정 구간, 이제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찾는 것이 좋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중원 팀장으로부터 시장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수급을 보다 본격적으로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샘플러스의 김현금 멘토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급과 업종별 특징이 어떠했습니까? 많이들 약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일에 이어서 오늘도 상당히 좀 하락의 힘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면서 좀 마무리는 됐는데요. 일단 좀 수급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면, 일단 전반적인 시장의 그 상황적인 부분 좀 쭉 보면 하방의 압력이 상당히 강했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종목 수를 보시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그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느끼는 그런 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인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선물 쪽에서도 상당 부분 매도가 좀 나왔던 부분, 이 부분 좀 부정적인 모습이고요. 거래소 쪽, 코스피 쪽에서 현물에서도 한 1,400억대 매도가 좀 나온 부분도, 현선물 동반해서 매도가 나온 부분이 코스피 쪽에 향후에도 추가적인 그런 하락에 대한 압박을 좀 더해주는, 우려감을 좀 더해주는 그러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지금 업종별로 또 그 흐름을 좀 살펴보면, 수급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코스피 쪽에서 오늘 외인들이 전반적으로 좀 매도를 했는데요. 1,400억대. 특히 이제 전기전자 쪽의 매도가 가장 컸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오늘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 또 LG 이노텍 이러한 종목들이 다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그리고 대체적인 화학이라든가 또 유통이라든가 전 업종 거의 모든 업종에 대해서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업종의 이 흐름을 보면 다 오늘 모든 업종이 다 하락이죠. 특히 이제 의료정밀 쪽이 가장 큰 하락을 보여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모든 업종이 어제와 비슷합니다. 어제도 다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압박감을 좀 느끼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향후에 이제 어떤 더 추가적인 하락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조금 더 계속 수급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인기관이 현재 오늘 동반해서 매수가 유입이 됐죠. 장후반으로 갈수록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빠르게 외인들의 매수가 좀 늘어나면서 기관의 매수도 가담이 되면서 차트를 보시면 좀 아랫꼬리 형성을 하면서 좀 회복이 되는 그러한 국면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목들이 많이 좀 회복이 되고 혹은 플러스 전환이 되고 이런 종목들도 좀 생겨난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좀 큰 변동이 좀 나타났지만 여전히 좀 종목별로는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좀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트를 좀 더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 일단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일전에 1860포인트 정도를 넘어섰을 때 그때가 이제 매수의 그러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다시 이제 이 저점 부분 이 부분에 대한 두 군데 포인트에서
이 부분에 매수 포인트를 말씀드렸고, 상방으로 1920포인트 부분, 이 부분을 좀 맞고 다시 떨어지게 됐죠. 그리고 지금 현 구간에서 지금 다시 조정을 받게 되는, 가파르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이제 1850포인트 정도에 대한 수준,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지금 불거지고 있는 뭐 아시아 쪽의 금융위기, 인도라든가 인도네시아 이런 얘기들이 좀 불거지고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뭐 국내 시장으로 금융위기로 뭐 전이되는 부분은 좀 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문제가 되는 부분은 경상수지 적자 부분에서 화폐 가치가 급락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내 상황은 그 부분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뭐 성장률 전망치라든가 외환 보유액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겪고 있는 인도나 인도네시아 쪽에서의 흐름과는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영향으로 지금 현재 사실상 직접적인 이유는 미국 시장의 약정 완화 조기 종료에 대한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그 부분 이제 의사록 공개를 앞둔 상황에서 좀 먼저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돼서 1850포인트 전후한 이러한 가격선, 이러한 구간에 오게 된다면 오히려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지수는 계속 1850, 1950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당분간. 그래서 그 구간에서는 오히려 또 매수를 조율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 내일 저는 개인적으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구간에서는 오히려 또 매수를 조율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섣불리 지금 뭐 매도로 대응을 하는 그러한 전략보다는 좀 관망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록 공개까지, 즉 내일까지 좀 관망을 좀 하시고요. 내일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요. 코스닥은 당연히 또 심리적으로 변동성이 좀 큰 흐름들이 나타나죠. 장중에 뭐 어제 오늘 상당히 좀 많이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더 많이 올라왔었고요. 이러한 우려 사항들이 나타날 때 코스닥의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고, 그런 면 때문에 오히려 또 막판에 장 마감 전에 더 빠르게 또 회복이 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반등을 좀 주면서.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철저하게 좀 실적이 되는 쪽 종목들로 해서 IT 부품 쪽이라든가 뭐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을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일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최근에 반등 구간에 들어서 저점에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중에서 3분기, 4분기 호실적주 이런 종목들이 투자가 가능할 것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실적이 좋은 종목들 중에서 3분기, 4분기에도 좋은 종목들, 추세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뭐 투자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 즉 지금 현 구간에서는 매도의 관점이 아닌 오히려 또 매수를 조율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그 심리적으로 너무 압박감을 느끼지 마시고 오히려 좋은 종목들을 좀 선별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 그리고 혹은 이제 손실 구간에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종목상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에 큰 문제가 없다면 조금 더 인내를 하고 보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가 한 번 더 하락할 때는 오히려 대형주, 민감주들 위주로 해서 또 편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라면요?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기아차, 롯데케미칼, 시노펙스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왔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시장이 1%대 하락을 했는데 오히려 이제 시장에 대한 좀 방어 역할을 좀 해준 모습이죠, 기아차. 지금 부분 파업이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외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수급을 기아차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오늘도 외인들이 매수를 많이 하게 됐죠. 최근에 뭐 외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매수를 했죠. 연기금도 좀 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상황적인 부분과 좀 맞지 않는 이 수급의 흐름을 보면 뭐 수급의 흐름이 더 좀 사실은 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시장의 하락 부분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으로만 봐서는 상당히 좋은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노사 문제 이 타결까지는 상당히 진통과 시간이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적인 파업도 22일부터는 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 이제 다시 또 서로 의견을 하게 되고 하면서 뭐 순리적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보지만 상당한 뭐 진통과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당분간 좀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 구간에서 지수에 대한 어떤 하락 부분에 대한 방어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좀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타결 문제, 노사 문제 타결 부분이 상당한 좀 진통 구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되고 나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당분간은 좀 박스권의 흐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수 자체도 어차피 그렇게 갇혀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탄력적인 추세 상승 부분을 좀 예측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어려운 국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 구간에서 어쨌든 좀 안정적인 모습은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차를 이제 특징적인 모습으로 잡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이 롯데케미칼입니다. 최근에 이제 소재 산업재들, 화학이라든가 철강 쪽들이 꽤 괜찮은 그런 반등 구간에 진입을 했었죠. 그리고 다시 어제부터, 그제부터 해서 약간의 좀 약세 국면,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는 모습인데요. 철저하게 좀 선별을 해야 되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이유적인 부분을 보면 화학업종의 업황 부분, 이 부분이 정점을 지났다는 그런 분석도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이러한 추가적인 상승률이 좀 제한적인 이러한 우려도 좀 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화학업종에 대한 부분은 업황 자체는 좋지 못한 상황이라는 부분을 알고 이제 그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구간에서 철저하게 수급과 향후에 어느 정도의 뭐 LG화학이나 이런 종목들, 순수화학 이런 쪽보다는 그러한 성장의 모멘텀이 있는 쪽 같은 경우 가능하겠으나, 동사 같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향후에 어떤 추가적인 추세적인 상승을 좀 논하기는 어렵지 않나. 오히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민감주들 중에서는 일단은 이 장기 이평선을 넘어서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종목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자고 말씀드렸었죠. 최소한 61선, 121선 이 부분이라도 이탈되지 않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시장이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반등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이 종목 또한 외인들이 상당히 많은 양의 이런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세적인 하락보다는 향후 오늘 이러한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장기 평을 시도하는 이러한 흐름들은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를 해서 이제 반등을 노릴 수 있는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노리고 향후에 좀 큰 수익을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조금은 어렵다. 그 관점에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기 반등을 노리는 매매가 가능할 것이고, 향후 추세적인 상승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 화학 쪽에 대해서는 조금은 보수적인 시각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롯데케미칼 두 번째 종목으로 좀 봤고요. 세 번째 종목 이제 시노펙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제 개별 종목으로 해서 오늘 좀 변동성이 좀 나타난 종목입니다. 지금 최근 시장의 흐름 자체가 어제 오늘 어렵다 보니까 이 테마주들의 흐름이라든가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가스관 관련주 테마도 활발하게 움직였었고요. 이런 개별 주들의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좀 변동성을 주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같은 경우는 정부의 수처리 규제 강화 부분, 뭐 적조, 녹조 현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동사가 이제 그 필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조를 하기 때문에, 수처리 관련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혜가 볼 것이다 하면서 장중에 좀 변동성이 나타났죠.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오늘 특징 종목으로 잡은 이유는 이러한 종목들도 상당히 이제 이 단기적인 그 매매를 하는, 트레이딩을 하는 투자들에 한해서 좀 접근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금 최근에 움직이는 개별주, 단기 테마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오히려 어찌 보면 시장이 좀 답답하기 때문에 그런 단기 매매가 더 선호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이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그 조금은 긴 시각에서 어떤 조급함을 좀 버리시고 좀 안전한 그런 투자를 더 하신다면 추후에 좀 시간이 더 지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징주로는 기아차, 롯데케미칼, 시노펙스 이렇게 세 종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슈와 함께 오늘 장 특징주에 대한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텐스탁의 김소연 대표, 이명수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두 분께서 준비하신 다이렉트 전략 먼저 보겠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주식을 살지 말지, 종목 선자 부분 무엇인지, 산다면 무엇을 살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네, 먼저 김선윤 대표께서는 악재가 많다, 지수를 좀 관망하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종목 매수보다는 관망하고 현금을 보유하자고 하셨습니다. 유진 기업을 종목으로 꼽았고요. 이명수 전문가는 투자 비중을 조절하자, 턴어라운드 종목에 주목하자, 그리고 종목은 랩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악재가 워낙 많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좀 자제하자라는 의견으로 이해해도 될 듯 싶은데요. 김선윤 대표님. 네, 확실하게 조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립니다. 좀 많이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 자체가 인도랑 인도네시아 쪽부터 시작해서 1997년 금융위기의 초창기 모습과 좀 유사하다는 의견이 또 어제 굉장히 팽배해주면서 주가가 흔들렸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쪽한 속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어져 오면서 주가 같이 조금 약간 눈치 보는 장세와 더불어 외인들도 조금 이제 오늘 새벽에 발표가 있을 의사록에 좀 집중이 되면서 또 외인들의 매도세까지 같이 옷장 들어서 강하게 좀 나와주는 흐름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확실하게 조금 이제 미국 쪽에서 이 정책에 대한 부분, 양쪽 하나 정책에 대한 부분을 바꾸려는, 자세, 스탠스 바꾸려는 변화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9월이냐, 10월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FOMC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줘서 어떤 지금 힌트를 줄지에 대한 부분이 최대 관심사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양적 완화 축소가 현실화 될 경우, 9월달부터 시행이 조금씩이나마 될 경우에는 당연히 9월달에 추가적으로 있을 악재,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영향까지도 같이 작용할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외국계 자금들 자체 최근에 꾸준하게 들어왔지만서도 이 자금들이 다시 이탈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뭐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려고 해도 최근에 추세 자체 실질적으로 고용에 대한 부분이 좋지는 않았던 게 또 어제장에 나와줬었고요. 전반적으로 지표들이 다시 횡보하고 있는, 잘 가주다가 주춤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 또 하나 동시만기와 더불어서 양쪽 하나에 대한 불안감까지. 그러면 축소가 시기가 9월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10월로 당연히 미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0월달로 또 연장이 되는 부분. 당연히 지수 자체는 계속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장이 연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외인들과 기관이 장 초반부터 매수 매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부 12시가 넘어서부터 이제 기관들이 소폭 매수가 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외인들은 그때부터 이제 매도가 좀 강하게 나가주면서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는 단계적인 차익 실현보다는 약간 좀 최근에 매수했던 물량을 손절하는 느낌이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흐름이 추세적으로 좀 연출되고 있지 않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같은 추세인 것 같아요.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외인들이 오늘 기관들 같이 매수가 들어와 줬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외인들이 6일째 연속 좀 매수가 잡혀주고 있는데 모습은 긍정적입니다. 그나마 조금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한 영향 자체가 조금 제한적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고 또 어느 정도 530 정도까지 다시 안착을 시켜 놓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투매를 부를 정도의 오전장에서 심각한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다시 오후장 들어서 회복이지만서도 아직 확실하게 돌아온 듯한 모습은 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코스닥 지수가 살기 위해서는 지수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지금 이제 530포인트인데 다시 21선 위로나 아니면은 61선 위로에 안착시켜주는 흐름이 나타나주는 540포인트 위로에 어느 정도는 상승 시도가 있어줘야만 되지 않을까. 그것도 빠르면 좋겠지만서도 8월 안으로 모양새가 좀 잡혀줘야지 어느 정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6월달에 2차적으로 나와줬던 이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나와줘서 다시 한 500포인트 정도까지도 열릴 수 있는, 지금 코스피 지수가 1800까지 열어놨다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능성도 좀 열려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요. 외인들도 지금은 매수를 해주지만서도 다시 좀 매도세가 지속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악재를 다라고 드려봤을까요? 자, 코스피 지금 최근에 어떤 움직임입니까? 정말로 심한 변동성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만 해도요, 정말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이었고요. 그 흐름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 쪽에서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적인 패턴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같이 매수가 아닌 매도세 자체가 서로 이제 엇갈려주면서 또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강화되면서 연기금 매수가 지속되지만서도 그 물량이 크지 않았던 이유로 인해서 주가가 또 많이 흔들리는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계속적인 눈치 보기 흐름, 또 투신권의 물량 자체, 투신권 물량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1,700억의 투신 매도가 나와줬었는데요. 확실하게 1,900포인트 깨고 내려가니까 역시나 약간 좀 더 환매 물량이랄까요? 더 빠질 수도 있는 불안감에 의해서 또한 또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게 조금 중점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물량들이 추가적으로 오늘 약간의 조금 회복을 보였을지언정 더 나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좀 열려있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부분이 해결이 안 된다면은 당분간으로 또 역시나 꼬임이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 약간 말씀드려보자면은 최근 추세는 일본 쪽의 자금이 국내 쪽으로 약간 들어오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금들 자체가 또 크지 않았고 오늘 다시 빠져나가는 걸로 봤을 때는 내일장의 움직임 역시 좀 어떻게 움직일지 새벽에 FOMC 의사록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서도 약간의 조금 그래도 보합권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약보합권으로의 움직임이 강화될 수도 있는 흐름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에서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자면요. 코스피 지수 주봉을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전혀 지금 해답이 좀 안 나올 것 같은 좀 답답한 차트 흐름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바닥권 라인이 서서히 좀 올라간다 싶지만서도 지금 2012년 여름에 나왔던 그 바닥권 라인이 1,800포인트였고요. 지금 이제 이번에 한번 나왔다가 다시 이번 장에서 또 한번 하락 추세 연출될 경우, 만약에 내일장에서도 추세적으로 하락 이번 주 장 내에 흔들러 내려가서 1,800포인트까지 내려가 버린다면요. 1,850포인트까지 내려가 버린다면요. 다시 추세상 이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1,800포인트까지는 추세적으로 한번 이탈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장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일봉상으로 보자면 아직 크게 멀었다 할 수도 있겠지만서도 추세상의 분위기 자체가 내일장마저 하락 추세가 나온다면은 이거 흑산병 패턴으로 완전 꺾이는 추세가 돼버린단 말이죠. 기관들이 얼마나 받아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방어적인 측면에서 들어왔던 연기금 물량들 자체도 많이 줄어든 게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추세는 오히려 하락 쪽으로 좀 더 무게가 많이 실릴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조금 이제 지수에 대한 관망, 그리고 어느 정도는 지금 가지고 계신 비중 자체를 줄이시는 전략도 조금 제가 볼 때는 그나마 좀 필요한 안정적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명식 전문가께서도 투자 비중을 좀 조절하자, 이런 의견을 주시는군요. 네. 최근 들어서 일단은 시장이 살아나는 듯 하다가 전일 갑자기 급락 국면이 나타났는데요. 현 시점에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현금이라든가 포트폴리오 보유 종목에 대한 비중 조절을 해야겠죠. 왜냐하면은 기관 쪽에서 차익 매물이 급속히 출회되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과거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시점에서 100% 현금화할 것이냐, 아니면은 투자 비중 50% 이상 축소할 거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동남아의 그런 금융 위기보다는 하반기의 경우에는 유럽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서 나타났다시피 경기 민감주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큰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 비중을 적절히 섹터별로 아니면은 종목별로 비중을 조절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배경 요인은 현재 동남아 시장이 중국 시장을 대체하는 그런 시장으로 활발히 성장 모멘텀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단순하게 해외의 그런 유동성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투기성 자금이 원인 제공하겠죠. 이로 인해서 과거와 같이 어떤 특정 국가가 금융위기에 빠진다, 이러면은 좀 자본주의 시장 체제에 대한 그런 믿음이 좀 근간이 흔들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까지는 안 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방만한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한 그런 기업들의 경우는 당연히 국채 시장이 흔들리겠죠. 현재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만은 정상적인 국가는 현재 시점에서 아무도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유동성의 변화 흐름으로 일단은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죠. 상반기 초에서 계속해서 대두되었던 채권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급격히 일어났고요.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유동성이 이동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경기가 회복하는 그런 지역이라든가 업종, 섹터를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데 현재 이런 상황이 하반기 들어서 급속히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겠고요. 그렇다면 국내 상황을 한번 대접해볼 필요가 있겠죠. 향후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국내 상황에 있어서는 가계부채와 공기업부채 이 부분을 장기적 측면에서 잘 위험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그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죠. 18개월 연속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이쪽 수출이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율 시장도 일단은 안정을 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상황에서 일단은 뭐 시장을 좌우하는 것은 수급이겠죠. 금일 외국인들이 약 선물 시장에서 12,000계약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추가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커진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이미 외국인들의 경우는 이틀 전에 비차익 쪽으로 해서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이 나타났고, 전일은 또 투심권이 약 3천억 넘는 매도세가 나타났지만은 반대로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그 흐름을 보면은 국내 IT 자동차 섹터 중심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금융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마다 박스권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벤트성 매매가 발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화학 섹터 큰 폭에 올랐다가 최근에 뭐 이틀 동안 차익 매물이 급격히 쏟아지는 그런 양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2분기를 분기점으로 해서 업황 개선이 나타나는 쪽에 시장의 흐름은 이동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 비중을 조절하자는 그런 의미는 동남아 금융 위기보다는 과거에 유럽 금융 위기가 더 컸었습니다. 파워가 컸었기 때문에 지수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비해 국내 상황의 기초 체력이 더 월등히 탄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가 조정을 시기와 타이밍은 좀 유동적이겠지만 저가 매수로 기회로 삼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종목 선정법입니다. 역시 관망과 현금 보유를 주장하십니다. 네, 잘 가주다가 지수 좀 많이 흔들립니다. 조금 제가 볼 때는 지수가 당분간은 좀 많이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많이 못 오를 겁니다. 그래서 현금 보유 전략과 더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이 분위기 자체, 악재가 너무 많다는 거에 대한 중심을 잡아주면서 좀 이게 어느 정도 안정화 추세로 바뀔 경우에 다시 조금 매수를 강하게 늘리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요. 지금 이제 코스피 지수가 오늘 저는 사실 1875라인, 70을 깨지 않기를 굉장히 좀 바랬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피 차트 열어놨는데요. 바닥권 라인에 지지하고 있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저점 라인 자체가 1875 라인이었는데 깨고 내려가 버렸고요. 이 라인을 지지하지 못해주면서 오늘 종가로 좀 끝나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다음 정도 라인까지 열려있는 1800 정도 라인까지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지지했던 라인 자체, 21선이 타고 올라갔던 라인 자체 1850 정도 라인까지 그 다음 지지선인데, 당분간의 흐름 자체는 1850 정도 라인까지는 한번 터치한 이후에나 반등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까 좀 연장선인데요. 9월 중순 정도까지는 반등이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시 만기 더불어서 같이 있는 그 어려움과 더불어서 9월 달에 이제 오늘 저녁에 이슈가 되겠지만 또 한번 9월 중순 정도가 되면은 또 이제 FOMC 얘기 나와주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 또 한번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9월 중순 정도까지는 막 크게 갈 수가 없는 장이 연출이 돼버린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시장은 계속적인 1850에서 1900포인트 사이로 왔다 갔다 움직여줄 수 있는 부분이고, 계속적인 박스권 장세, 지금 고점 부분이 1925포인트 정도인데요. 박스권 장세에 연출이 되면서 계속 1925, 한 50을 뚫지 못하는 장세가 지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의 그 추세가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이상은 좀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조금 포트 비중 자체에서 현금화 전략을 좀 피시거나 아니면은 방어 성향이 있는 종목으로 조금 갈아타시거나 배당을 노리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자, 배당주 얘기 잠깐 해볼까요? 항상 배당, 연말 배당에서 가장 좋은 매수 시기가 12월이 아니라 항상 8월, 9월입니다. 이때가 가장 좋은 배당 수익과 더불어서 차익 실현까지 노릴 수 있는,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라인, 딱 그런 시기인데,
이때쯤을 생각하셔서 좀 매수를 해보신다면은, 뭐, 통신주 관련해서는 지금 주파수 싸움이 한창인데요. 주파수 경매가 끝난 이후에, 그때를 포인트로 하셔서 매수를 하신다면 SK텔레콤이나, 뭐, KT나 LG U+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좀 주도하지 않을까. 특히나 SK텔레콤을 대장주로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일단 다른 종목으로는, 정유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SK이노베이션이나 SOL 같은 경우에도 역시 차트 흐름 꾸준하게 잘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에서 약간은 지금 쉬어가지만서도 추세적인 이탈 부분은 그래도 우상향 쪽으로 좀 열려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좀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반드시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그 배당주 쪽의 성향도 가지는 종목, 너무 불안하시면은 그쪽으로 갈아타시는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지수의 바닥이란 부분, 제가 한 1800 정도까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1800이나 1850포인트 정도에서는 분명히 바닥을 한번 터치한 이후에 반등을 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짚어드릴 수는 없지만서도 분명히 밴드 안으로는 이 50포인트의 밴드 안에서 한번 하락폭을 횡보를 한번 보인 이후에 다시 반등을 주도할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대신에 그 포인트 자체를 절대적으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포인트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가지고 계신 비중 중에 손해가 좀 있으시더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조금 비중을 줄이신 이후에 다시 수익 내면 됩니다. 쌀 때 다시 잡으시면 되니까 그때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시는 전략 필요하고요. 반드시 조금은 현금 비중 자체를 저는 50에서 70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게나마 절반 정도는 비중을 좀 줄이셔가지고 50% 정도 확보하신 이후에 양적 완화 축소 시작된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심리적으로 이제 악재가 나올 수가 없는 부분으로 빅스 지수 자체도 서서히 조금 바닥권부터 해서 다시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반등 구간에 진입했을 때 그때 포인트 맞추셔가지고 심적 안정과 더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인트 찾으셔가지고 대응하신다면은 좀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턴어라운드 종목에 대한 주목을 당부하십니다. 네. 앞으로 뭐 하반기 그 실적 개선에 그 중점이 맞춰질 때인데요. 금일 소식에 의하면 IT 자동차 작년 4분기에 그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이 70%를 차지했는데 금년 하반기에는 약 한 50% 정도로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배경 요인은 그동안에 그 소외되었던 뭐 경기 민감주라든가 이쪽 섹터에서 이익 개선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과 모레 유럽과 중국에서 발표되는 제조업 PMI 지수와 함께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일단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시장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은 IT 자동차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그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뭐 125만 원 전후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은 뭐 기관과 외국인 동시에 매도위가 나타났지만 최근 그 5일의 흐름을 보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 수급이 다소 개선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의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분 파업이 돌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금일 같은 경우는 뭐 기아차가 상당히 선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뭐 그 주말 특근까지 다시 한번 거부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일주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 증설 효과로 인해서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은 명약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파업이 단기간 내에 그친다면은 현재 그 펀드멘탈 기대감은 살아있다라고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서 매도 압박이 강할 경우에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그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금일도 그 화학 섹터가 가격 조정이 심화됐죠. 특히 그 롯데케미칼의 기관성 차익 매물이 급속히 그 출회됐는데 금일 차트 흐름을 보면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됐죠. 일단은 뭐 시차를 두고 시간을 봐야겠지만은 손바뀐 국면이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보여지고 금일 그 MEG 가격이 뭐 한 25달러 정도 하락했다는 소식과 함께 연속 이틀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지만 기타 그 조선 섹터를 보면은 조선주의 흐름은 상당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도 상당히 좋고요. 철강 금속 섹터 중에서는 뭐 현대 하이스코가 실적 개선과 함께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그 동국제강의 경우에도 금일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은 철강 섹터의 경우는 아직까지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러한 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긴 하지만은 조선 부분에 있어서 업황의 호조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판 가격 인상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해운 섹터의 경우에도 뭐 금일 상당히 주식이 급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배경 요인에는 금일 해운 운임이 성수기를 앞두고 이루어졌다는 그런 소식과 함께 특히 한진해운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현대상선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재료도 있지만은 과도하게 오버슈팅된 그런 국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소외되었던 철강 해운 업종의 경우에도 전저점을 높여가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 섹터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아직까지는 여러모로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고, 코스닥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의 경우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일 같은 경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강하게 유입이 됐는데요. 금일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은 대부분 IT 기계 섹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코스닥의 IT 섹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기계 섹터의 경우는 뭐 3D 테마로 인해서 올라가긴 하고 있지만은 유럽 경기가 회복될 경우 생산 설비 투자에 대한 뭐 증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반면에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은 내수주 쪽에서는 코스닥의 일부 내수 관련주의 경우는 주식 비중을 축소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일단 뭐 개별 종목에 초점을 맞춰야겠지만은 단기적 측면에서는 IT 기계 섹터가 일단 순조로운 그런 흐름이 당분간 계속해서 이어져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윤 대표께서는 유진기업의 재추천이십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이게 지금 유진기업이 잘 한번 튀었습니다. 로또 이거 좀 나와주면서 또 사업자로 또 선정이 돼가지고 한번 3,700원 이상까지 한번 튀어 오른 다음에 3일 연속 좀 급락이 오늘장까지 나타나주면서 어느새 수익이 벌써 마이너스 1% 정도가 되어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유진기업을 추천드린 이유 중에 하나, 지금 가장 중요했던 게 하이마트 매각 대금 요거 아주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1분기 실적 개선세부터 이어서 2분기 이어서 3분기까지 꾸준한 실적이 좀 나타나주고 있기 때문에 또 긍정적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들 몇 가지 좀 한 번 더 짚어드리자면요. 700억 원에 해당하던 이자를 200억까지 좀 줄였던 흐름이 나타나줬고요. 또 하나 1분기 흑자전에는 이어서 2분기 때도 실적이 양호하게 나왔고 3분기도 좀 더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보자면은 실적과 가지고 있는 현금 대비해서 PBR 자체 0.5배 수준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급적인 부분, 특히 연기금 수급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제가 차트를 지금 열어놨습니다. 3월 달부터의 차트인데요. 이때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날이 지금 3월 12일인데요. 3월 12일 급등할 때부터 해서 지금 매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 체크를 해보자면요. 3월 12일 날 주가 흐름에서 연기금 매수부터 살펴보자면 거의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3월 10일 첫날은 8,000주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는데요. 그 다음 날부터 해서 연기금이 7만 주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현재까지 해서 쭉 매수가 계속 들어오면서 92만 주의 물량을 지금 연기금이 보유 중입니다. 자, 92만 주의 물량 연기금이 어디서 샀냐면요.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이 고점 라인에서 매수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했고요. 그렇다면 이 바닥에서 또 샀느냐? 오히려 바닥에서는 많은 물량은 아니고요. 거의 소량씩 유지하면서 최근 들어서 조금씩 매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기금의 평균 단가 역시나 이 바닥 부분과 고점 라인의 중간 부분인 3,300원 라인이 아니고요. 연기금의 평균 단가 라인은 한 3,500원 정도 라인입니다. 그래서 3,500원 정도 라인에서 어느 정도는 연기금이 전체적으로 3월달부터 매수한 물량에 대해서는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가격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매수했던, 이 부분 때 매수했던 물량들을 최근 들어서 연기금이 3일 연속 소폭 매도가 나왔는데 단기적인 소폭의 차익 실현 물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지금 다시 20일 전을 살짝 깨고 내려갔는데요.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 판단하시고서 대응하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단기적으로도 한 3,300원 이상까지 도달 가능하다 판단이 되고 있고, 저는 목표가를 지금 4,000원 잡고 있는데 변화 없이 4,000원 이상까지 하면 가능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충분하게 큰 상승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종목이고요. 3일 동안 이 하락 자체 너무 급등한 경향이 있어서 조금 약간 빠졌던 경향도 있습니다. 괜찮고요. 오히려 조금 이 급등했을 때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매도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조금 매수를 하셔가지고 한 번 더 수익을 내시는 전략은 어떨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유진기업에 대한 설명 들었고요. 넷패스 역시 오늘 재추천을 김영수 전문가께서 하십니다. AS와 추천 사유 함께 듣겠습니다. 네, 그 주시장이 혼란스럽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뭐 말씀드리긴 좀 어정쩡한 그런 상황이고, 기존에 말씀드렸던 넷패스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그 통신회사 간의 주파수 경쟁이 현재 뭐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향후 그 통신과 관련된 LTE와 관련된 그 AP 칩은 퀄컴만이 현재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나 LG의 경우 LTE급 그러한 그 뭐랄까 스마트폰을 생산해내려면은 퀄컴 칩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데, 그동안에는 그 애플 쪽의 그런 물량이 대만의 TSMC 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퀄컴의 AP 그 통신 칩을 수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퀄컴의 경우에도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필요로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P 칩과 관련된 후공정 물량을 넷패스가 하반기에 수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께서는 퀄컴과 관련된 수주 동향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최근에 삼성전자의 경우 보급형 비중이 한 55%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뭐 60%가 넘을 가능성이 큰데, 여기에도 AP 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일 수가 있겠고, 자회사인 넷패스 신소재의 경우 터치스크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뭐 흑자 기조가 계속 지연되고 있긴 하지만 보급형 쪽과 관련된 그런 물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손절가로 제시해드린 1,500원을 금일 아직 이탈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1,600원대 주가가 안정되는 시점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600원 안착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하면서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 것이 필요하고, 목표 가격은 13,000원대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기업에 대한 재추천을 들어봤습니다. 두 분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선윤, 이명식 두 분 전문가와 함께 다이렉트 전략 짜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8월 21일 수요일 순서를 마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